자, 녹화했습니다. 자, 현재 오늘 급락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좀 추가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어떤 걸 매수했냐면 우리가 그 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매수했거든요. ETF 레버리지 매수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는 미증시가 오늘 반등하고 있어요.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하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볼 텐데요. 자,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현재 지금 오늘 6% 반등 중인데 프리마켓에서 6% 반등 중에 미국 프리마켓에서 6% 반등.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요거 비슷하게만 올라간다면 한 오늘 좀 많이 밀었는데 오늘 한 수익 전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 전환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여기서 또 밀릴 수 있거든요.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쓸 거고요.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오늘 한국투자 신탁자산운용에서 오늘 이제 하는 에이스 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오늘 49% 상승인데 이거가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요거는 아까 이제 VIP 분들한테는 올려드렸어요. VIP 분들한테는 어떤 내용인지 올려드렸고 일단 오늘 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본주인 SK하이닉스가 이제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요. ETF 할 때 이걸 이제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가 오늘 몇 퍼센트에서 끝났냐면요. 오늘 7.68%에서 KRX 종가를 마감했어요. 근데 ETF, ETN은 어차피 KRX식 종가의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68%가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4에서 15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여야 맞아요. 16까지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여야 맞는데 지금 현재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 하는 에이스 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49%가 상승했어요. 마이너스 16% 15%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 LP 주문이 동시효과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LP를 맡은 운용사에서 거래 산식을 이용해서 이제 ETF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클릭해서 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산식을 적어놔요. 산식을 이제 세팅을 해놓거든요. 그럼 산식이 세팅이 되면 그거 가지고 LP들이 이제 LP 주문이 그거에 맞춰서 나가는데 요게 이제 산식을 잘못 써가지고 동시효과 때 호가 제시하는 의무가 없는데 호가 제시를 했을 가능성 이게 첫 번째인데 이제 요거는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ETF 운용을 하면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거는 이제 거래를 원천 차단시키는 통제 장치들이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건 가능성은 많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만약에 LP 효과가 만약에 잘못 나가지고 동시효과 때 이게 동시효과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동시효과 때 갑자기 매수가 왕창 몰려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만약에 이거 LP 효과를 잘못 냈으면 얘네 기간 제재 받아요. 기간 제재 받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엄청난 손실을 볼 거거든요. 아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고 제가 봤을 때는 딱 이건데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에이스 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기관이 아마 주문 실수 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에 체결이
기관이 마지막 호가를 다 체결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호가 체결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봉으로 1분봉을 보시면은 요거 때 체결이 얼만큼 나왔냐면 이게 1분봉인데요. 3시 장마감 3시 30분에 거래량이 46,803주가 나왔고 거래대금 213억이에요. 213억이 나왔는데 213억 4,800만 원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에이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기관이 주문을 잡아냈을 거예요. 기관이. 그러니까 한국 투자 신탁 운용이 아닌 요걸 투자하는 기관이 아마 주문을 잡아내지 않았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렇게 주문이 잡아내려면 클릭 주문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클릭 주문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클릭 주문은 이제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고 주문이 나가면은 이상호가 주문 때문에 떠가지고 감시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 나갔을 리는 없고 제가 봤을 땐 거래 산식을 써서 하는 쪽에 잘못 냈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내일 어떻게 되느냐? 내일 아마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내일 급락이 나올 텐데. 내일 에이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아마 급락이 나올 겁니다. 급락이 나올 텐데 오늘 이제 오늘 원래 호가보다도 훨씬 얼마가 올랐냐면 49% 플러스 16 때리면은 50, 60, 65%가 더 나온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내일 65% 까져야 될 거예요. 근데 한 50% 정도 까질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50%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아마도 내일 이제 시장이 만약에 반등한다면 그래도 아마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 손실 보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쪽에서는 아마 매도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1일 한계 위험을 넘어갔을 거니까 아마 1일 한계 위험 아마 넘겼을 거거든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팀이나 통제하는 쪽에서 강제 매도 시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기관은 아마 내일 어마어마하게 손실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찌라시는 돌긴 하는데 제가 찌라시는 데가 어디라고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고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손실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 오늘 마지막에 매수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에 급하게 매수하신 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매수하겠습니까? 이렇게 매수 못해요. 매도한 분 승자죠. 승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덱스 말고 에이스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괜히 코덱스 해가지고 근데 코덱스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투자 신탁운용회사는 SK하이닉스, 에이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거래량이 코덱스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저희 이거 피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기 코덱스를 했는데 에이스 할 걸 그랬네. 그랬으면 종가에 우리 매도했을 텐데. 그럼 수익 그냥 60% 그냥 65% 그냥 거저 먹는 거였거든요. 아쉽네요. 좀. 근데 내일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미증시 보니까 내일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미증시 내일 반등이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현재까지는 미증시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방송이 또 끊겨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많이 뛰어나가지고 버벅일 수는 있습니다. 버벅일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다시 또 영상으로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그만큼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할 때는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 기관 투자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기관 경고 원래는 보통 주문 실수가 나서 막대한 손실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
원래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이제 거래소나 이런 데에 원래 처음에 기관들은 다 뭘 내냐면 약간 가입비 같은 거 내요. 가입비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금 같은 거 넣어놓거든요. 예, 뭐 100억 뭐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문 손실이 발생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경우 금융투자협회나 한국거래소에서 일부를 탕감해 줍니다. 예, 탕감해 주고 그런 걸로 탕감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한맥투자증권 주문 실수 사태가 있었어요. 여기 한맥투자증권이 아침에 아침 동시효과 때 차익거래 주문 산식을 잘못 넣어가지고 거래 산식을 잘못 넣어가지고 장 초반에 마이너스 한 300억 원 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 파생상품 역시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으로 이게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좀 심각했거든요. 심각해가지고 한맥투자증권은 파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증권은 파산했습니다. 주문 실수로. 이게 트레이더 한 명의 주문 실수. 그러니까 차익거래면은 이게 거래식을 넣어야 되거든요. 거래식을 넣어야 되는데 거래식을 잘못 넣어가지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제 기억은 이때 우리가 이때 반대로 잡았어요. 반대로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장 초에 순식간에 한 9억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저 이거 딱 그때 9시 딱 아니 동시효과 때부터 이상했어. 근데 갑자기 9시 딱 되니까 막 수익이 막 9억이 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때 제가 내가 술이 덜 깼나? 막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주 메인으로 같이 하던 데가 PK 자산운용에서 PK 투자자문 PK 투자자문에서 요거 PK 투자자문 시스템을 제가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때 대박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산하다가 3억을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6억 수익으로 끝났어요. 단 2분 만에 2분 만에. 예. 그래서 우리가 6억 수익을 냈어요. 내고 전 직원 다 놀러 갔어요. 근데 이제 역시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래소랑 금투협회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금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와서 반은 토해라. 그래서 반 토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못 토하지. 개인이 매도한 사람이 개인이 많을 걸 아마. 개인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개인은 전부 다 협의를 못 봅니다 절대로. 기관은 아마 이걸로 수익 낸 기관은 아마 협의를 할 거예요 아마. 협의할 것 같고. 협의가 거의 강제 의무라서.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남이 주문 실수해서 나도 수익 볼 수 있지만 나도 주문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우스에서 주문 실수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안전장치예요. 좀 안전장치인데. 근데 이때 한맥투자증권은 반을 토해도 답이 없어가지고 파산했습니다.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금융기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경우 많아요. YGS 자산운용은 돌치쇼크 때 단 10분 만에 600억 원 넘게 손실 나서 얘도 파산하고 이거 증거금 보증을 하나증권에서 아마 섰을 텐데 그때 하나증권에 섰을 텐데 하나증권이 아마 이거 한 몇백억 떠안았을 거예요 아마. 개인은 실수하죠. 개인도 실수하죠. 근데 개인은 우리가 증거금을 내거나 뭐 증거금을 뭐 협회에다 내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거래소에다 내거나.
예,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좀 얘기 드리고 내일 어딘지 이제 내일 나올 텐데 안타깝네요. 그냥 이제 같은 입장에서 좀 하우스 이쪽 하우스 좀 오늘 초상집이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일 SK 그러면 내일 SK 하이닉스 본주는 어떻게 되느냐? 본주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죠. 매수가 더 들어와야 맞죠. 와야 맞는데 아마 장 초반에 이 계리율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벌어져서 아마 이 계리율을 다 맞출 겁니다. 아마 맞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향은 본주는 없을 거예요. 아마 본주라고 하기면 이거 기초자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초자산에는 기초자산에 없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초자산 SK하이닉스 주식 본주에 대한 기초자산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